넉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대형 돌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유세 도중 불거진 총격 사건 때문인데요. 이번 피격 사건, 과연 미국 대선 국면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Since you took office, the price of essentials has... You're in a situation where they're 40%.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My son was not a loser, was not a sucker.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This guy's 3 years younger and a lot less competent. I took 2 tests, cognitive tests. I aced them. Are you with me? You know, we had the strongest border ever. Look what happened. 자, 총격은 연설 중이던 트럼프 후보가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하던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모자를 눌러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유세장 연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순간 뭔가 자신의 오른쪽 귀를 강타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귀를 만지면서 연단 아래로 트럼프가 몸을 숙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들짝 놀라고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연설장의 그런 유세장의 모습인데요. 이윽고 이제 보디가드들이,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쌉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총을 맞고 쓰러진 트럼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경호원들 사이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라고, 파이트라고 외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히면서 저 상황이 정말 급박했던 상황이 마치 선거의 현장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모습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게 지금 미국 한간에서는 자작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게 가능한가라고 네. 하는 좀 믿기 힘든 장면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뭐 자작극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희박하겠죠. 예, 그렇죠. 그 파이트라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외쳤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이제 군중들은 USA를 아주 열광적으로 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트럼프의 그 유세 현장을 가면 흡사 종교 집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 부활한 듯한 모습으로 지지자들한테 나타났으니 이제 그 지지자들의 열광, 이건 앞으로도 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지금 주먹을 쥐면서 파이트라고 외칠 수 있는 저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가능하긴 하네요. 저게 그 사람 아마 하는 이제 거 보니까. 40일 남은 미국 대선뿐이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정치인 테러가 일어나면 저 장면이 계속 방영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어떻게 자작극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없지만은 어떻게 저 순간에 총을 맞고 저 뒤에서 피가 흐르는데 저렇게 내 구두도 또 찾아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두까지 찾아 신고 그다음에 저거 하는데 저 장면을 보면은 마치 하나 연출된 장면 같잖아요. 뒤에 성조기가 성조기가 딱 있고 그리고 저 파이터 하면서 저 손을 흔들고 경호원들은 내려가자고 하고 저걸 연출을 해도 저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상황은 뭐를 또 하나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그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정치적 순교자 전략이었거든요. 정치적 순교자 전략. 본인이 그 성추문 입막음에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탄압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 순교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을 사실상 맞아버렸으니까요. 그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극복을 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저것은 어쨌든 선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연출을 했다고 봅니다. 마치 탄압받던 트럼프가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 트럼프의 기지가 대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아마 미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미국 내 뭐 SNS라든가 뭐 언론들은 벌써 이제 갓 세이브드 트럼프,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벌써 뽑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주
가장 극한적인 순간에 자기의 본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저런 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파이트라고 외치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SNS에 쓰고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한테는 어쨌건 굉장히 정말 강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 인상을 남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그 구호가 Make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맞습니다. 메가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 내에 특히 이제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네. 히스패닉하고 흑인들한테 이제 자신들의 주도권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트럼프 현상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거든요. 후보가 추대된단 말입니다. 선출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부각되는 부상하는 이런 모습은 일단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정말 트럼프 시대를 바이든 시대 못지않은 비중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우리 정부가.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우리의 파트너였기도 하고 네.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은 비중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 심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넉 달밖에 남지 않았고 네. 대선이 똑같은 비중으로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 시사점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